네, 최근 인천 앞바다에서 어패류를 잡던 행락객들이 갯벌에 고립돼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른 더위로 바다 찾는 분들이 많아지는 요즘인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인천 해경 최철기 경감 모시고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예, 네, 이렇게 근무 중이신데 나오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걱정스러운 게요. 최근 네. 3주 사이에 4명이 갯벌 사고로 숨졌다면서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네, 먼저 인천 지역 같은 경우는 조수간만해차가 매우 크고요. 네. 갯골이 넓고 이렇게 형성적으로 발달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에 무의대교가 개통을 했습니다. 예. 무의도 한하계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면 이제 해루질에 주요 메카로 이렇게 부상하다 보니 이런 네. 사고 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예. 지난 5월 17일 날 인천 한하계 인천 갯벌에서 한 분이, 그다음에 6월 4일 날은 또 인근 지역에서 또 이제 두 분, 그다음에 6월 8일 같은 경우는 영흥도입니다. 거기도 예. 역시 먼저 갯벌에서 이렇게 사고를 당하셨고요. 요부터 4명 같은 경우가 모두가 야간에 해루질을 하다가 물이 들어오는 시간대를 놓치셔가지고 이런 상어를 당하신 거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안타깝습니다. 예. 짧은 사이에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 것 같은데요. 다행히 또 무사히 구조된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관련 화면을 보면서 네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일어난 사고일까요? 예, 이게 지난 4월 6일 오후 12시 반쯤이었습니다. 네. 역시 인천 한하계 인근 갯벌 해상에서 2명이 고립된 상황이었고요. 이때는 좀 시야가 좀 안 좋았습니다. 네. 약간 좀 안개도 있었고 약간 방향 상실감으로 고립된 것으로 봐지고요. 우리 인천 해경에서는 그 신고 즉시 그 연안구조정하고 공기부양정을 급파해서 두 분을 모두 지금 구조했습니다. 보면은 네. 바다 같은데 네네. 저희가 갯벌이었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여기가 이제 물이 빠지면 갯벌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물이 차면 이제 바다가 물이 됩니다. 저렇게 많이 찹니까? 네,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당시 그 고립자들은 그 부표를 잡고 이렇게 좀 위험한 상황이었죠. 예. 네, 분명히 이게 갯벌이었을 때 순식간에 바다가 되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지금 무사히 구조된 두 분이 건강은 어떠실까요? 네, 당시 구조된 두 분은 생명에 지장이 없었고요. 그중 네. 한 분은 저체온증으로 약간 좀 호소하셨는데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으시고 지금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 지금 화면 보고 계십니다만 저게 갯벌이었다니까요. 네네. 네, 정말 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최근 발생한 3건 갯벌 사고, 해루질, 밀물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가장 많은 사고 원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갯벌 사고의 모든 원인이 해루질 중에 고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보면은 이제 물때를 미인지하거나 주변에 갯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발이 빠지는 경우에 갯골이요. 갯골 아주 깊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이탈이 잘 안 되거든요. 특히 이제 그 비가 오거나 안개 날씨가 안 좋은 경우는 시야가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바다 한가운데에서 방향 상실로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경우 종종 있습니다. 지금 저희 화면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네네. 이제 갯벌이잖아요. 갯벌에 이제 갯골이 드러난 거죠, 물길이. 네. 저렇게 몇 시간 정도 있다 다시 또 물이 차는 겁니까? 보통 이제 저조와 고조 사이가 6시간 텀인데요. 이제 하루에 그 대조기인 경우에는 조차가 상당히 깊고 얼마나 돼요? 한 10m 이상 되는 경우도 와, 있습니다. 네. 그럼 10m 이상이라면 밀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그만큼 이제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네, 해루질 그러니까 이제 갯벌에서 조개 등을 채취하는 행위를 말하고 또 네. 밀물이 이제 물이 들어오는 건데요. 네네. 이 두 가지가 왜 그렇게 또 위험한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보통 그 해루질이 밤하고 새벽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넓은 갯벌상에서 이제 방향을 잃고 순식간에 이제 고립이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또 인천은 이제 조수간만의 하차가 심하기 때문에 걷는 속도보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걷는 속도보다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더 빠르다. 빠르죠. 네. 아. 그리고 보통 여기 오시는 분들이 가슴 장화라고 그래가지고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아, 네. 장화를 신고 있습니다. 예. 이거 입고 걷는 게 참 힘든데 이게 순간적으로 물이 넘어가지고 물이 들어가게 되면 걷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또 이제 중간에 또 물살이 들어와 보면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기도 그리고 하죠. 발도 굉장히 푹푹 빠지기 때문에 걷는 것보다 훨씬 나오는 게 힘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 물때가 제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네. 이 근처에 경고 문구 표지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시는 겁니까? 네, 저희가 통제구로 지정된 안내판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보통 분들을 많이 아시긴 하는데 뭐 저희 입장에서는 고의로 들어간다기보다는 갯벌 활동 하시다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통제구역 내에도 위험한 갯벌이 있고 갯골이 있고 네. 통제구역 바깥에도 이제 갯골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네, 지금 아직도 본격적인 피서 처리 아닌데 벌써 사망자 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생 숫자보다 많고요. 지난 3년간 연평균 사망자 수보다 지금 많은 상황인데요. 네. 원래 지금 인천 한하계 해수욕장이라고 했을까요? 이게 여기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래 이 지역이 좀 위험한 지역일까요? 네, 인천 한하계 해수욕장 인근 갯벌입니다. 정확히 따지면 예, 예. 한하계 해수욕장 사고 나는 게 아니라 갯벌에서 사고가 나는 건데 예. 제가 모든 말씀에서 드렸겠지만 이 지역은 갯벌이 좀 형성이 많이 되어 있고 상당히 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19년도에 한 분, 그 다음에 21년도에 한 분,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3명 해가지고 요 고립 사고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기 때문에 우리 해양경찰하고 지자체하고 이제 경찰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여기가 이제 21년도에 야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을 했던 겁니다. 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을 네네, 했군요. 됐습니다. 네. 예. 그런데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를 이제 고의로 들어가신다기 하기보다는 네. 순간적으로 이제 방향 상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아, 저희 직원들이 항상 그 위험 시간대 나가가지고 안전계도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겪어보지 못한 네. 분들이 많고 네네. 활동하다 보면은 재밌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가 그럴 수 있죠. 이제 사고를 당하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하고 사고를 당한 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오신 분들 저희가 이제 구조해가지고 예, 오신 예. 분들은 물이 순식간에 들어왔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자기는 걷는다고 했지만 물이 나 걷는 것보다 더 빠르더라. 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분들은 네. 어떻게 신고를 하셨습니까? 뭐 예. 자기가 이제 핸드폰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예. 주변 지인이 뒤따라오는 이제 지인이 왜 안 나오지 하고 이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분명히 그 통제 구역이라고 해서 시설물이 설치돼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이런 시설물 설치나 뭐 통제 구역 지정 외에도 다른 대응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현재 그 출입 통제 구역을 저희가 야간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하계 그 해수욕장 인근 갯벌에 저기 정문, 후문, 주차장, 그다음에 탐방로에서 내려오는 길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번 사고 철조망이 보이네요. 네? 철조망이 보여요. 저 아닙니다. 화면 같은데. 저거는 갯벌 지역이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세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고 난 이후에 저희가 또 주요 길목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현수막을 다 일단 붙였습니다. 아, 예. 그래서 예. 적극적으로 이 지역이 위험하니까 네.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계도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사망 사고 이후에 저도 나갔다 왔습니다만은 단속과 이제 페널티를 부과해서 단속 예정에도 이렇게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펜? 그 통제 구역이 만조 시간, 그러니까 뭐 네네. 일몰 전 그리고 일출 전까지만 못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야간 통제가 원칙이고요. 네. 일모로 30분서부터 일출 30분까지가 기본이고, 그다음에 기상청에서 이제 기상특보를 발휘합니다. 이제 풍랑주의보, 호우주의보, 태풍주의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럴 때는 주간에도 못 들어가십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예. 잘 관계 당국의 통제를 잘 따라 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 공지가 다 됩니까? 보통 이제 여기 놀러 가시는 분들은 인터넷을 네. 통해서 많이 주소 찾아서 하죠. 가잖아요. 많이 예. 하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SNS라든가 이런 데 해가지고요. 저희가 출입 통제 구역이다, 이제 위험하다고 저희가 많이 알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음. 이 한하계 갯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올라져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라고 많이들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또 지금 인천해경에서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라는 걸 하고 있다고요? 네네네 합니다. 네. 지금 이게 근데 기간이 좀 나흘 뿐이라서 너무 네. 짧은 게 아닌가 하는데요. 더 길어야 할 필요는 없을까요? 네, 보통 연안사고 예방법, 그다음에 동법률의 시행 규칙, 뭐 시행령, 연안안전사고 관리 규정에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험 예보제를 할 때는 집중적으로 이제 위험한 장소의 시기, 기상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네. 저희가 발령을 내리고요. 또 단계가 있습니다. 관심이 있고 주의보고 경보 순으로 이렇게 발령을 내거든요. 예. 저희가 근데 장기간에 하는 것보다도 단기간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보의 종류, 발령 이유, 안전시축을 포함해 가지고 꼭 포함해야 될 그 최소한으로만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때그때 하고 관심, 있습니다. 주의보, 네, 경보. 네, 네, 뭐 관심도 관심입니다만 주의보, 경보 때는 네. 정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그 통제구역 표지판 종류도 설명 좀 해주실래요? 통제구역 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지역은 출입 통제구역입니다라고 인천해양경찰서, 그다음에 지자체, 소방호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야간에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가 LED 등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네, 저렇게 네, 사진으로 네,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 출입 통제구역 지정 알림 네, 이렇게 네. 적혀 있군요. 네, 네, 예. 모쪼록 해루지를 꼭 하시러 가시는 분들은 저런 구역 지점 알림판도 꼭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렇죠. 또 만조 시간 같은 것도 꼭 잘 확인하셔서 들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만조 네. 시간 좀 가르쳐 주실래요?
네, 인천 지역에는 조수간만의 차가 많이 심해가지고요. 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오늘 일요일입니다. 예. 11일인데 인천 지역의 그 최고조가 695cm고 최저조가 180입니다. 그럼 조차가 약 5m가 되고요. 695cm 최고. 네, 655최고 최저가 오늘 예. 180cm입니다. 180cm. 네, 그렇다면 조차가 약 5m거든요. 5m. 네, 대조기 때는 그거보다 10m 이상으로 많이 높아지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예. 네. 네, 그리고 요즘처럼 또 소나기가 잦은 날씨에는 또 해루질 하러 들어가는 게 굉장히 위험하겠죠? 네, 네, 위험하죠. 네. 또 요즘 사람들이 갯벌 활동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게 좀 바로 채취해서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 해루질을 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지는 그럼 바로 않고요. 그냥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근데 그 이게 민간 이제- 양식장 같은 데는 그거 들어가면 안 절대 되죠.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요새 그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보면 뭐 이렇게 맞아요. 오- 프로그램 한거 많이 나오잖아요. 나와요. 예.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개인적으로 하시는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마을어장이 있거든요. 예. 이런 데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단계 프로그램 법률에 의해서 네.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뭐 이렇게 네. 사전에 허가를 받았다 이런 고지가 있던데 그거는 네네. 좀 민간 양식장 같은 데서 허가를 받고 들어가는 부분일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음. 네. 보통적으로 해루질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쪽이 아닌 곳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해루질을 보통 하실 때는 이제 그런 사항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구명조끼입니다. 구명衣를 반드시 입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물때를 꼭 확인하시고 네. 그다음에 자신의 보호 장구를 꼭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지금 네. 이제 주의점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네네. 자, 복장 네, 그리고 구명 장비, 휴대 네. 그리고 3명 이상 활동해야 된다는 것은 왜입니까? 3명 이상 활동해야 된다는 것은 혹시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혼자 있을 때보다 두 그렇죠. 사람이 구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단독은 절대 권하지 않고요. 네. 최소한 2명 이상, 3명은 같이 움직여 주셔야지 긴급 상황이 있을 때 도와주시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래픽으로 정리를 네네. 했는데 네. 갯벌 체험 시 주의할 점. 네네. 갯벌에서 발이 빠질 경우에 먼저 뒤로 누워야 이게 네네네. 무슨 뜻입니까? 자, 이제 우리 면이 일직선으로 서게 되면은 발이 예. 빠져가지고 안 나오거든요. 면을 넓게 하면 자연스럽게 뒤로 넘어가지고 네. 발을 자전거를 타서 이렇게 합니다. 저거 지금 해봤거든요. 아, 그럼 그럼- 발이 싹 빠집니다. 그렇군요. 네. 압력을 좀 낮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그 발이 빠지기 때문에 그때 이제 몸을 돌아가지고 체형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살살 조금 갯벌이 좀 누른 데다가 있고 좀 단단한 데도 네. 있으니까 그러면 나오시게 그 순간적으로 잘 생각은 안 나실 겁니다. 이게 당황하다 보면. 네. 그러니까요. 그러다 물은 보니까 계속 차오고 이게 예. 이제 자꾸 하려고 그러면 더 빠지니까 예. 이제 그런 점을 유의하셔야 되는데 잘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요즘 이런 해루질 갯벌에서 활동하는 것 말고도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네네. 물놀이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죠. 네. 물놀이 안전 사항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물놀이 전에는 모든 분 다 아시겠지만 사전 준비 운동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필수적으로 구명조끼를 항상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음주에 이제 물놀이 해가지고 사고나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요새 해수욕장에서 가기 보면은 해안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갑자기 빠져나가는 이한유 현상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날씨가 안 좋은 날 갑자기 파도가 높아지는 노을성 파도가 있습니다. 절대 피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날씨가 안 좋다고 하면은 절대 물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지역의 이제 통제 요원이라든가 안내 요원에 반드시 따르셔야 되고요. 네. 분명히 위험구역이라고 설정된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한류 사고도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이한류 사고 주의점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래요? 네, 이한류 같은 경우는 이제 해변 쪽으로 이제 헤엄을 쳐가지고 이제 하면 안 되고요. 그렇잖아요. 예. 네, 그렇죠. 진행 방향은 45도를 자꾸 유지해야 바다 됩니다. 쪽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노을이. 그러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자력에 의해서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도 이제 구명이라든가 이런 것도 최대한 입어서 자기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처법을 네, 네. 정리했는데 진행 방향에 45도 방향으로 헤엄쳐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물이 나가는 반대 방향, 물이 나가는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힘써 나가기 때문에 아, 약간 비스듬히 나가가지고 해서 그만큼 이제 그 위험 각도를 좀 줄이자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예, 네. 예. 저희가 또 앞서 오늘 전해드린 내용 중에 네. 낚시객이 사망했다 이런 네, 사고가 네. 있었는데요. 네네. 낚시하시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게 이게 날씨입니다. 날씨가 안 좋았을 때는 갯벌 해안가, 주로 이제 갯바 이런 데 절대 출입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런 지역에 보면 보통 안내 문구 내지는 경고 문구가 있을 겁니다. 뭐 이 지역은 출입 통제 제한 또는 출입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있는데
그걸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네. 자세한 주의파를 잘 봐주시고 안전한 곳에서 이런 활동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요즘 사고가 좀 자주 일어나는 여름 휴가철이 네네. 다가왔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네. 노력들 기울이고 계시나요? 저희 해양경찰에서는 항상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우리 인천해양경찰서는 특화된 그 경비함정 장비가 있습니다. 예. 공기부양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 공무 보트를 이용해 가지고 적응태세를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지역별로 갯골이라든가 지형지물을 숙제하고 반복 수다 훈련을 하고 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사전 예방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안전출찰이라든가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최선을 다하고 일단 있습니다. 해경에 네. 계신 분들은 네네. 순찰 활동을 더 자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저희의 사명이기도 하고요. 국민의 그 생명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 네네. 여러분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네, 하겠습니다. 물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합니다. 네. 근데 항상 물이 위험하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물놀이 하실 때는 반드시 차량을 타실 때는 안전벨트를 하듯이 네. 해상에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갯벌 활동하실 때는 반드시 본인의 핸드폰에 물 들어오는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전에 꼭 알람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거 좋겠네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갯골이 어딘지를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고요.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은 당하지 마시고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해 주시고 우리 경찰관의 통제를 잘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여름철에도 저희 해양경찰은 국민의 그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갯벌 사고 소식을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 전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그러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최철기 인천해경 경감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